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고 난 뒤 시진핑의 3연임 문제와 리커창 총리의 후임자 얘기가 거론된 것 아니냐는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이다이어 회의는 비공개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추측이 나오기에 충분합니다. 리커창의 움직임을 보면 시진핑과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난 뒤 리커창 총리가 달려간 곳은 허난성 정저우였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국무원 조사조가 정저우에 들어갔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이날 국무원이 8월 2일 정저우 720 사태 조사조를 수립해 허난성 정저우 당국이 720 대재난에 제대로 대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해 공무원의 독식 행위가 있었는지, 재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을 묻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제보편과 전화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커창이 허난성으로 달려간 것은 8월 1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영 매체들은 리커창 총리의 동향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19일 밤이 돼서야 신화사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리커창 총리는 정저우를 시찰할 당시 문책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허난성 당석이 러우양성과 정저우 시석이 쉬리는 모두 지강신군으로 분류되는 시진핑의 사람들이라 감히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리커창이 시찰을 마친 뒤 국무원 조사조가 정저우에 진입했습니다. 때문에 리커창 휘하의 국무원 조사조가 진짜 조사에 착수해 시진핑 사람인 러우양성과 쉬리에 대해 책임을 물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착수하는 제스처를 보이는데 과연 어디까지 조사할지가 관건입니다. 베이다이어 회의와 관련해 해외 논평가인 수두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시진핑이 3연임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20대와 관련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관건은 리커창 총리의 후계자를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리커창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름 두드러진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가진 자의 부에 대해 통제를 강화해 분배 정의를 세우자고 주장했던 중앙재경회의에서 왕양의 서열이 상당히 부각됐습니다. 서열은 관영 매체 기사에 나옵니다. 이름 호명 순서는 아주 정확합니다. 중앙재경회에서 왕양은 시진핑과 리커창 다음으로 호명됐고 왕후닝이나 한정보다 앞섰습니다. 중공 정치에서 누가 어디를 시찰하느냐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나 퍼즐 조각 맞추기 같은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는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7월에 시진핑은 티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발걸음에 이어 티벳을 방문한 이가 바로 왕양입니다. 그는 중앙대표단을 이끌고 티벳 해방 70주년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60주년과 50주년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따져보면 시진핑과 후진타오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신분은 모두 최고 지도자 내정자였습니다. 또 익명의 소식통은 왕양이 시진핑을 대신해 총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화교평론가 천폭홍은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시진핑이 공격을 당해 총서기직을 양보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왕양은 여러 차례 시진핑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보였던 리커창에 비해 시진핑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왕양이 총서기직을 맡게 되더라도 그의 입지는 살 얼음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수렴청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20대까지 변수도 많습니다. 시진핑의 유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총서기를 양보하더라도 이미 헌법을 수정해 국가주석은 종신제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왕양이 총서기직을 맡게 될 경우 시진핑은 군권을 다시 강화하고 자기 측근을 여기저기 심어 왕양을 허수아비로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해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위해 푸틴과 메드베제프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8월 21일 저장성에서는 여러 최고 관리가 갑자기 낙마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쯔장 신진이라고 해서
시진핑 근거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장은 항저우를 일컫는 말로 넓게는 저장과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중앙기후위원회는 항저우시 시서기 조장룡이 기후를 엄중하게 위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장룡은 아무 통보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중 붙들려갔습니다. 그가 낙마하기 사흘 전 항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임 및 당 조직 부서기 마샤오후이는 자발적으로 자기 죄를 불고 체포됐습니다. 사진 왼쪽이 조장룡, 오른쪽이 마샤오후이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은퇴한 지 이미 7년이 된 저장성 성정부 접대반 주임도 사수했습니다. 항저우 시서기 조장룡의 낙마는 알리바바의 마윈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조장룡과 그 가족들은 1년 전 IPO가 무산된 알리바바 앤트 주식 5억 유엔어치를 샀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알리바바 측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앤트그룹 IPO가 무산됐을 당시 누가 이를 허가해 줬는지를 베이징 당국이 조사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장룡이 마윈과의 친분을 감안해 IPO를 허가해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미 은퇴한 지 7년이 된 저장성 성정부 부비서장 겸 접대관 주임 짱수익탕도 사수해 자기 죄를 털어놨습니다. 조장룡은 항저우 시서기가 된 지 2년째 되자 마윈을 위한 공식 행사를 열고 그에게 공훈 항저우인으로 지정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윈은 이 자리에서 항저우가 없었으면 마윈도 알리바바도 없었을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항저우는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마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중국계 가수 황즈밍이 아프간 탈레반에 대해 8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자기 말대로만 하면 탈레반이 위신도 세우고 치안도 잘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중공을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뒤 잔혹 행위를 일삼고 있고 중공이 이를 변호하자 황즈밍은 자신의 위챗 계정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매체를 봉쇄해 자국민의 대외 소통을 막을 것. 두 번째, 관영 매체로 세뇌하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사악한 외국 세력의 소행으로 몰아붙일 것. 세 번째, 지도자의 거대 동상을 세우고 도처에 세뇌 구호를 붙일 것. 네 번째, 국민들로 하여금 VPN을 우회해 해외 인터넷에 접속하게 한 뒤 아프간을 모욕하는 이들에 대해 경고할 것. 다섯 번째, 국경일이 되면 외국 가수를 초청해 나의 조국이란 노래를 열창하게 할 것. 여섯 번째, 자유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가둬 재교육할 것. 일곱 번째, 애국 영화를 만들어 국민들이 시청하도록 만들 것. 여덟 번째, 인터넷 셀럽을 초청해 영상을 찍어 대국민 선전과 대외 선전을 병행할 것 등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탈레반은 3년 내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까닝 차오메이는 대약진 시대 모택동의 구호입니다. 탈레반에 대한 충고라면서 모택동을 따라하는 시진핑을 조롱한 겁니다. 황즈밍의 기발함에 네티즌들은 열광했습니다. 너무나도 전곡을 찌르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무료로 제공하느냐 등의 반응이 잇따르자 중공은 그의 위챗 계정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